21번부터 이어서 볼 건데 제가 앞 영상에서 3번에서 계산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자, A 세 번째 항은 로그 3의 16인데 로그 3의 16 16은 2의 4제곱이잖아. 2의 4제곱. 그래서 여기다가 개수를 4라고 적어줘야 되지. 근데 내가 3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A 7번은 이제 로그 3의 256인데 256은 2의 8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두 항을 서로 빼주면 생기는 차이는 넘버링의 차이가 4D가 이게 4D랑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 4D가 너희 둘끼리 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4 곱하기 로그 3의 2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공차 D는 그냥 로그 3의 2랑 같겠네, 이런 뜻인 거고요, 그죠? 그 상태에서 문제가 10번째 항 구하라 그랬고 그 10번째 항을 우리 7번째 항에서 3칸을 더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7번째 항 8 곱하기 로그 3의 2 여기까지가 7번째 항인 거고, 그 다음에 3D를 더할 건데 3D는 여기다가 3 개수에 3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3 곱하기 로그 3의 2잖아. 그래주면 결과적으로는 동류항이 로그 3의 2니까 11 곱하기 로그 3의 2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를 4가 아니라 3이라고 잘못 쓰는 바람에 답이 뭐 12라고 나왔던데 그거 좀 수정하시고. 자, 21번으로 갑니다. 자, 자연수 n에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고 있대. 그런 상태에서 이제 1과 알파, 베타가 요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고 있는 거 다 적어볼게요.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nx, 그 다음 플러스 뒤에 있는 거 전개해주시면 6n 빼기 36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우리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n이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6n 빼기 36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태에서 1과 알파, 베타가 요 순서대로 등차였기 때문에 가운데 것의 2배는 양 끝의 것의 합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문자가 알파, 베타, n 3개고 식도 3개니까 정리만 좀 잘하면 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이제 요 식을 활용해서요, 제가 베타를 2알파 빼기 1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한 식을 기억과 니은에 대입한다라고 쓸게. 그러면 기억에다가 대입해 주면은 식이 얼마로 바뀌냐면 베타 값 대신에 얘가 들어갈 테니까 이제 결국에 3알파 마이너스 1이 n입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다가 대입해 주면은 이번에는 알파 곱하기 2알파 마이너스 1은 6n 빼기 36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자, 근데 한번 생각해볼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n값 구하고 싶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알파와 n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식을 잘 정리해서 알파 n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뭐 물론 n을 구하라고 했지만 이거를 알파는 모식이다 라고 바꾸기가 좀 쉽지 않아. 넘기고 분수가 나오는데 그걸 심지어 2번 넣어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n자리에다가 이거를 풍덩 넣자. 그래서 막 풀어서 알파를 구하자. 그리고 그 알파를 여기 넣자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 바로 전개할게요. 그러면 알파, 2알파 제곱은 알파랑 또 빼주면 자, 6n 빼기 36이니까 6n이면 여기다가 6을 곱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8n 마이너스 6에다가 36을 또 뺀다. 18알파지. 여기다가 6 곱하는 거니까 18알파 마이너스 6에다가 36을 또 뺀다. 자, 그래주면은 우리 2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19알파에 더하기 넘어와서 42가 되는 게 0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2알파 1알파. 자, 40인데 우리 19가 나오려면은 뭐 6, 7에 42? 그지? 이렇게 여기다가 6 적어주고 이렇게 7 적어주고 빼기 빼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수분해가 2알파 마이너스 7과
알파 빼기 6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알파가 6 아니면 알파가 2분의 7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잖아. 그렇지?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 문제에서 m 값이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게 자연수란 얘기잖아. 자, 알파가 만약에 2분의 7이라고 했으면 n이 자연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무조건 6일 수밖에 없겠네. 이건 안 되는 거고. 됐지? 자, 따라서 알파가 6이라고 결론을 지으면 되는 거니까 그 6을 대입해서 우리 n 값을 17입니다 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죠. 자, 22번입니다. 자, 이거 상당히 오래된 문제고 웬만하면 뭐 교과서나 RPM이나 뭐 이런 책들에도 다 들어있는 거니까 한 번씩은 꼭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뭐냐면 이렇게 박스에 빙고 하듯이 숫자가 9개가 적혀 있는데 가로줄의 합과 세로줄의 합이 각자 등차수를 이룬대.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이렇게 가로줄, 요 줄에서 구해지는 걸 계산해보면 양 끝에 것의 합이 가운데 거의 2배니까 0이다. 그러면 먼저 우리 b 대신에 마이너스 a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 하나 메모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cd도 구할 수 있고 ef도 구할 수 있고 막 여기도 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 그치?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 일단 이 마지막 줄을 좀 보면은 8 플러스 f는 가운데 거의 2배니까 2의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세로줄로 하나 또 보면 뭐가 나올 거냐면 a 플러스 8은 가운데 거의 2배니까 2c가 나올 거고, 맞지? 그 다음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요 줄을 또 봐주면 b하고 f를 더한 값은 b에다가 f를 더하면 가운데 거의 2배니까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자, 물론 뭐 가운데 가로줄, 가운데 세로줄 다 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썼냐면은 문제가 구하라고 한 걸 딱 봤더니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지금 D가 안 들어있잖아. 여기 D가 없기 때문에 이 가로줄과 세로줄을 약간 좀 나중에 쓰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것이 A 더하기 C 그 다음 마이너스 E 마이너스 F인데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B가 대신에 마이너스 A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있는 요 식을 B 대신에 마이너스 A라고 적어주게 되면 여기가 F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부호를 뒤집어서 A 빼기 F가 4라는 거로 결론 지을 수 있겠네, 그치? 아, 그래주면 우리 요렇게를 먼저 쓰고 얘를 나중에 쓴다고 봤을 때 A 플러스 F 먼저 하고 C 마이너스 E 나중에 한다고 봤을 때 요 자리가 4라는 결론을 벌써 구해버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눈을 어디로 돌려요? C랑 E를 뺀 차이를 구하는 걸로 돌려요. 그랬더니만 여기에 C와 E의 개수가 둘 다 2가 붙어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두 개를 빼보잖아. 자, 그러면 봐봐. 우리 A 플러스 8에서 F 플러스 8을 빼주면 A 플러스 8이 2C고 F 플러스 8이 2이니까 이렇게 빼는 거랑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8, 8이 지워지면서 좌변이 A 빼기 F가 되고 우변은 얘네 두 개 빼면서 2로 묶일 테니까 이렇게 써있겠네요, 그쵸? 근데 A 빼기 F가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요만큼의 값이 2가 될 수밖에 없다. 얘가 4였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면서 정답은 6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이게 필요 없는 줄이 어딘지를 좀 감을 찾을 수가 있고 뭐 그 전까지는 막 풀어보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얘들아 문자가 A, B, C, D, E, F 문자 6개야. 그 다음에 등차 중앙도 가로 3줄, 세로 3줄, 6줄. 문자 개수와 식 개수가 동일하니까 정신 차리면 풀리긴 풀려요. 알겠죠? 그런 관점으로 가시면 될 거고. 자, 23번입니다.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숫자 3개의 합이 24.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20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숫자를 한번 이렇게 잡아보는 게 어떨까? 숫자 3개가 등차라고 했으니 가운데 숫자를 x라고 잡고 이 세 수의 공차를 b라 그러면 공차만큼 더해준 거 여긴 공차만큼 빼준 거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야 d씩 d씩 커지는 거랑 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준 상황 두 개를 식으로 적어보면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세 수의 합, 그것이 24라는 식 하나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의 제곱의 합이 200이라는 식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있는 거고, 역시나 문자는 xd 두 개, 식도 두 개니까 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위에 거를 보면은 dd가 지워지면서 3x가 8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3x가 24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x를 8이라고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거를 두 번째 식에 고스란히 대입하시면 8 빼기 d의 제곱 8의 제곱, 그 다음 8 플러스 d의 제곱을 하였더니 그게 200이라는 거 전개하시면 d를 구할 수 있겠죠. 자, 합시다. 8의 제곱 8의 제곱 8의 제곱 3개, 즉 64가 3개 있을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16d가 플러스 16d랑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d의 제곱이 2개 있겠죠. 그게 20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여기 숫자가 190이라서 여기가 8이면 돼. 그렇다면 d의 제곱은 4일 테니까 공차 d를 뿔만 2라고 적으면 되겠죠. 아, 그래서 가운데 숫자가 8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우리 공차가 2면 2씩 커지게 써서 뭐 6, 80이라고 나올 거고, 공차가 마이너스 2면 2씩 작아지게 써가지고 18, 6이라고 나올 거 아니야? 어차피 세수의 조합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이렇게 숫자 3개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480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이게 5번인 거고. 자, 24번 갑니다.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등차수를 이룬데, 자, 요거 방금 표현과 완전 동일하니까 똑같이 갈게요. 세실근을 우리가 보통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적는데, 그치? 이때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고 보면은 우리는 가운데 숫자를 기준으로 공차만큼 더한 거, 그 다음 공차만큼 뺀 거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얘를 세실근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식 3개를 쓸 수가 있어. 첫 번째, 이렇게 세 근의 합은, 그 다음 두 번째, 세 근을 두 개씩 짝을 지어서 곱한 다음 그거를 전부 더한 거지. 요렇게 곱하고, 그 다음 요렇게 곱하고, 마지막 요렇게 곱해서 그 친구들을 전부 더해준 거. 자, 마지막은 세 근을 싹 다 곱한 거죠. 베타, 베타 빼기 D, 베타 더하기 D. 자, 이렇게를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근의 합, 이렇게 세 근의 곱 같은 걸 구할 때 그냥 개수만 보고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요. 고1 때 배운 거니까 까먹었으면 복습합시다. 자, 그러면 결국 위의 식에서 나오는 거는 3베타가 9라서 베타가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거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D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러면 3 빼기 D, 3 더하기 D, 그게 21인 거니까 우리 3 지워주고, 그러면 9-D의 제곱이 7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D제곱이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공차 D가 루트 2였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식을 풀면 되는데, 봐라. 여기서 베타 제곱에 베타 D가 나오고, 여기서 베타 제곱에 플러스 베타 D가 나오고, 여기서 베타 제곱에 D 제곱이 나와. 어차피 저걸 더할 거니까 베타 D 부분이 지워져. 그러면 베타 제곱이 3개 있는 거고, 3베타 제곱, 그 다음 마지막에 남는 게 빼기 D 제곱 이렇게 써있겠죠, 그죠? 그러면 3베타 제곱은 베타 제곱이 9니까 27, D 제곱은 2였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2, 그 두 개를 빼주니까 정답은 25가 되겠네요. 근데 25가 없네?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가 9. 베타 제곱 베타 D, 베타 제곱 베타 D, 베타 제곱 빼기 D 제곱. 그 다음 세근 곱한 게 마이너스 21. 아, 여기가, 아이고,
맨날 계산을 한 번씩은 틀리네요, 그죠? 마이너스 21, 근데 여기 21이라고 적었지,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21, 여기가 마이너스 7. 그치? 그러면 얼마니? 우리 d제곱이 얼마? 16인 거죠, 그죠? 나머지 상태는 똑같을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d제곱을 우리 16이라고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빼니까 정답은 11이다. 그치? 답은 2번입니다, 그죠? 자, 25번 갈게요. 등차수를 이루는 네 숫자가 있대. 이번엔 숫자가 3개 아니고 4개래, 4개. 그때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마이너스 65래요. 우리 등차를 이루는 숫자가 4개일 때는 어떻게 적는 게 가장 일반적이냐면 가운데 있는 숫자가 x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운데 숫자 2개를 x 빼기 d, x 더하기 d. 그래서 공차가 2d만큼 차이가 나게 잡아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3d, 여기는 x 빼기 3d가 되겠죠. 자, 핵심은 숫자가 3개든 4개든 5개든 이제 반드시 그 숫자들의 표현성이 전부 대칭을 띠게끔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내수의 합, 이 내수 합을 더할 때가 너무 편한 거지. d가 다 지워지니까 4x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16이니까 우리 x가 4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래요. 그러면 x 빼기 3d와 x 더하기 3d인 거잖아. 자, 근데 얘는 x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9d의 제곱인 거고 그게 65가 되는 거지. 자, x가 4니까 여기가 16이란다. 그러면 16 남겨주고 65 넘어와주고 9d제곱 넘어가주면 결과적으로 얘가 81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d제곱이 9가 되어서 공차 d가 뿔마 3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 x가 마찬가지로 4였을 때 x 값이 d 값이 뿔마 3이니까 요렇게 커지겠으면 공차가 양수고 요렇게 작아지겠으면 공차가 음수인 거니까 어차피 숫자의 조합은 똑같거든요. 우리 공차를 3이라고 적어주면 결국에 얘가 제일 클 수밖에 없으니까 x 더하기 3d 13이 제일 클 거다. 그런 얘기겠지, 그치? 그리고 가장 작은 수 x 빼기 3d니까 x 빼기 3d 마이너스 5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5번에서는 마이너스 5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26번입니다. 자, 다음 직육면체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가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루는데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와 건널비가 나왔네. 자, 직육면체를 대강 그려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면 우리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A, B, C라고 할게. 그치? 그런데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인 A하고 B하고 C가 역시나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루고 있대요. 그러니 문자를 이렇게 적기보다 가운데 숫자를 B라고 썼으면 여기는 공차만큼 더한 거, 공차만큼 뺀 거라고 각각 가로, 세로, 높이라고 적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얘를 가지고 써봅시다. 1번 모든 모서리의 합. 자, 우리 알아요. 모든 모서리의 합은 이렇게 가로도 세로도 높이도 전부 4개씩 있는 거니까 이거는 원래대로 적으면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하고 4개를 4를 곱한 거다 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들어가는 이 자리가 결국 이렇게 3개를 더한 거랑 같을 거니까 이 자리가 이제 3b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얘를 11이라고 보는 게 가장 편하게 쓴 거고 그게 60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것의 결론은 세로 길이인 b가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가로 길이를 5 빼기 d, 세로 길이를 5, 높이를 5 더하기 d라고 봐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고. 자, 그때 문제가 두 번째는 이제 건널비래.
야, 근데 건널비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AB 곱한 거 2개, BC 곱한 거 2개, CA 곱한 거 2개 이렇게 있을 거니까 원래대로 적으면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거든요. 그게 지금 142라는 거고. 근데 한번 이렇게 보자. 어차피 이렇게 2개 곱한 게 AB, BC, 요렇게가 AC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을 2를 약분 쳐서 먼저 71이라고 정리해주고 요 자리를 한번 다시금 적어보면은 요렇게 2개를 곱한 거니까 5 곱하기 5 빼기 D, 그 다음 BC는 요렇게 곱한 거죠. 5 곱하기 5 더하기 D, 마지막은 5 빼기 D하고 5 더하기 D. 그렇게 곱했더니 그 녀석이 71이다 이런 얘기잖아. 정리합시다. 25, 25, 25. 25가 3개. 마이너스 5D 플러스 5D. 업보용 빼기 D제곱. 그게 71. 아, 그래서 공차 D가 4구나. 공차 D의 제곱이. 그래서 공차 D가 역시나 뿔만 2구나. 그러면 공차 D가 뿔만 2인데 어차피 가운데가 5일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작은 게 3, 가장 긴 게 7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거꾸로 뭐 7, 3일 수도 있고. 자, 그때 문제가 마지막에 부피 구하라 그랬으니까 건널비 말고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전부 곱해준 게 부피가 될 거 아니에요? 정답은 105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자, 3번째 항, 7번째 항 나왔고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15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3번째 항은 마이너스 5고 7번째 항은 마이너스 21이니까 이제 우리 배운 대로 바로 7번째 항과 3번째 항을 바로 빼버리면 항의 넘버링의 차이가 4D, 그것이 이렇게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 16. 그래서 공차 D가 마이너스 4까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때 문제에서 15번째 항까지 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항 개수 15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A3번이 마이너스 5야, A7번이 마이너스 21이야. 그럼 이걸 토대로 요 2개를 더해보잖아. 그러면 A3번과 A7번의 가운데 있는 건 A5번째 항이니까 5번째 항의 2배가 이렇게 2개를 더한 마이너스 26이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5번째 항이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A1번과 A15번에 이렇게 합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너희들의 정확히 한 가운데 있는 거는 A8번일 거거든. 아이, 그쵸? 얘랑 얘랑 더한 합이 16이니까 8의 2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1번 더하기 A15번은 A8번의 2배랑 같다. 근데 A8번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서부터 3칸만큼 더 가는 게 A8번일 거 아니야, 그치? 얘는 5번째 항에다가 3D를 더하는 거라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8번째 항이 마이너스 25가 되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주면 요 값을 마이너스 25라고 적을 수 있다. 마이너스 25의 2배가 되겠죠. 마이너스 25 곱하기 2라고 적을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2하고 2가 지워지면서 15 곱하기 마이너스 25랑 같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 375랑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근데 역시나 이런 초록색의 양상이 자신 없으면 전부 일반항을 써서 여기도 일반항을 써서 어차피 문자 2개고 식 2개니까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8번이죠. 자, 등차수열 AN의 일반항이 주어져 있을 때 5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이건 이제 주어진 대로 그냥 합공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지. S식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거니까
우리 2분의 항개수 10개 첫 번째 항 A1 마지막 항 A10 근데 일반항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A1은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8이라고 구할 수 있고 10번째 항은 10을 대입해서 50 빼기 13이니까 37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걸 위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결국 2분의 10 괄호치고 37 빼기 8하고 똑같은 거니까 요만큼의 값을 우리가 29라고 적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145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첫 번째 항 나왔고 공차 나왔고 이때 등차수의 합이 음수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SN이 가장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항은 32 공차는 마이너스 8 뭐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걸로 공부한다고 치면 우리 SN은요 항의 개수 2분의 항의 개수 더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곱해주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근데 잘 봤더니 항 개수가 n개인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32인 거는 알고 있는데 아직 요 n번째 항을 뭐라고 적을지 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야. 근데 잘 보니까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항 적는 거 어렵지 않거든. 첫 번째 항 더하기 n-1d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첫 번째 항은 32, 그 다음 n-1 곱하기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8n 더하기 40 이렇게 써있겠지. 그거를 여기 n번째 항 자리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2분의 n 곱하기 여기가 72-8n인 거니까 먼저 2를 약분해주고 전개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4n제곱 더하기 36n이다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SN이 음수가 된대. 얘가 음수가 된대. 이렇게 부등식을 풀면 되겠네, 그쵸? 마이너스 4를 나누면 n제곱 마이너스 9n이 0보다 클 테니까 결국에는 n 곱하기 n 빼기 9가 0보다 큰 거라서 n 값이 9보다 크거나 0보다 작아지면 되겠죠. 근데 자연수 n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n 값이 9보다 크다.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9 넘어가는 숫자 10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게 29번이고, 자 30번. 두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의 합, 공차의 합 이렇게 나왔어. 일단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어떤 수열 AN이 등차래. 그리고 어떤 수열 BN이 등차래. 근데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을 AN 플러스 BN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거 역시나 등차야. 자, 생각해봅시다. 아니, 첫 번째 수열이 A1, A2, A3 간대요. 두 번째 수열도 B1, B2, B3 간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더해서 만들면 여기는 A1, B1의 합이고 여기는 A2, B2의 합이고 여기는 A3, B3의 합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공차가 B1이라고 치고 여기에 공차를 B2라고 치면 이렇게 커질 때는 D1 커지는데 이렇게 커질 때는 D2 커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D1 더하기 D2만큼 커져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A2가 A3가 될 때는 D1만큼 커지는데 B2가 B3 될 때는 D2만큼 커질 거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D1 더하기 D2만큼 커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들 간의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 역시나 등차수열이라고. 근데 그 등차수열의 공차는 원래 거의 공차의 합과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의 핵심 개념인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별거 없이 A1 플러스 B1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6.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은 an 더하기 bn이라는 숫자 수열의 공차가 얼마다? 합이 9다. 이렇게 써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an 더하기 bn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수열을 마치 내가 그냥 cn이라고 치환했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c1이라는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이고 c2, c3, c4 이렇게 쭉 가는 건데 너희들끼리의 공차가 9일 수밖에 없는 상태지 이렇게 써있는 거다. 그때 얘를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주거라 이런 뜻인 거잖아. 자 그러면 C의 10번째 항은 C의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9개만큼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긴 CN이라는 수열의 공차가 9니까 공차가 9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6인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6 더하기 81, 75가 될 테니까 10번째 항이 75였던 게 결론이겠네요. 그걸 가지고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2분의 항개수 10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정답은 690 나누기 2니까 345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31번입니다. 첫 번째 항이 3이고 n번째 항은 45인데 문제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총 합이 190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쭉쭉 더해서 n번째 항까지 다 더했대. 그게 190이래. 그치? 그런데 얘가 3이라 그랬고 문제에서 얘가 45라 그런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겨있는 등차수열의 전체 합을 구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2분의 항의 개수. 야 1번부터 n번까지니까 항개수가 n개지 뭐.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더할 건데 그거 3 더하기 45잖아. 그게 190이다 이런 얘기죠. 어렵지 않지? 그럼 얘가 48이네요. 그죠? 약분하시면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24 곱하기 n이 192였다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약분해 보시면 자연수 n값은 8입니다. 자 그러면 안 끝났어. 자연수 n값이 8이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 8번째 항, n번째 n이 8이니까 첫 번째 항은 3이고 n번째 항은 45, 8번째 항은 45라는 거지. 그때 10번째 항을 좀 구해달래. 그러면 몇 칸 갔어? 7칸 갔어? 7칸 갔는데 42가 커졌어? 그러면 공차는 6일 거야. 괜찮죠? 몇 칸 더 가야 돼? 2칸 더 가야 돼. 2칸 더 가려면 공차 2번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2를 더해주면 끝나겠다. 32번입니다. 약간 또 절대값 나와서 다들 막 헤매고 그럴 수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봅시다. 우리 첫 번째 항은 36이래요. 그리고 6번째 항은 11이래요. 공부한 대로 두 개를 빼주면 6번과 1번의 차이는 항 넘버링의 차이가 5. 5D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마이너스 25였다. 공차는 마이너스 5다. 괜찮죠?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5인데 앞으로 갈 때마다 계속 숫자가 5씩 작아질 거란 얘기잖아. 그러면 1번, 뭐 2번 쭉 가다가 6번도 나와 있고 7번, 8번 나와 있는데 우리 얘가 36이래. 5씩 작아진대. 쭉 가다가 6번째 항이 11이래. 자, 근데 20번째 항까지 볼 거고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언제부터 양수, 음수가 바뀌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8번, 9번 쭉 가볼 건데 야 여기다가 5가 작아지게 만들면 6이지. 작아지게 만들면 1이지. 또 빼주면 마이너스 4지. 10번째 항 집어넣으면 5를 또 뺄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아 그러면 이제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쭉 나열하는 중에 8번째 항까지는 전부 싹 다 양수야. 근데 8번째 항 이후부터는 전부 싹 다 음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가서 A 20번째 항까지 보자 그랬어. 어렵지 않다.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9야. 10칸 더 가야 돼. 10칸 갈 건데 한 칸당 5를 빼. 그러면 10칸 더 가주면은 50을 빼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50을 더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59가 되겠죠. 근데 이 숫자들의 절대값을 다 씌워서 더한대요. 여기도 절대값을 다 씌워서 더한대요. 보면은 왼쪽에 초록색 동네는 어차피 양수들의 동네니까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뒤에 있는 파란색들은 절대값을 만나서 숫자들이 전부 양수로 바뀌어 있겠죠. 이렇게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초록색의 합은 항의 번호를 보세요. 1번부터 8번까지니까 8개야. 그 다음 9번부터 20번까지니까 11개 아니고 12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숫자 8개를 더한데 등차합으로 가자. 2분의 항개수 8개. 첫 번째 항 36, 마지막 항 1. 괜찮고 요렇게 12개 더하지. 2분의 항개수 12개, 첫 번째 항 4, 마지막 항 59. 괜찮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긴 숫자 2개를 더해주면 끝나겠네. 합시다. 얘는 4가 됩니다. 4 곱하기 37. 얘는 6이 됩니다. 6 곱하기 63. 괜찮나요? 그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곱해주시면 이게 148. 그 다음 여기가 378 이렇게 있으니까 2개를 더해주시면 526인가요? 다음 3번 하시면 되겠죠. 자, 33번 3과 87 사이에 숫자를 몇 개 넣었대. 요거 아까 본 거죠. 근데 앞쪽에서.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다 더했대요. 다 더했대. 그랬더니 합이 뭐 72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까보다 더 쉬워요. 자, 보세요. 여기에 3이 있고 87이 있는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해가지고 n개 항을 추가를 시켰대. 그러면 전체 개수는 n 더하기 2개죠. 그리고 이제 이 순서대로 등차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얘를 싹 다 더했더니 합이 720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수의 합을 구해보면은 2분의 항개수는 n 더하기 2개. 그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얼마야? 3 더하기 87이겠죠. 그랬더니 그게 720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90이잖아. 90. 2분의 90 곱하기 n 더하기 2가 720이다. 이런 거 할 때도 약분 먼저 해가지고 45라고 하지 말고요. 요렇게를 먼저 지워서 여기를 8이라고 바꾸는 게 더 잘 보이잖아. 그리고 2를 나중에 올려주면 n 더하기 2가 16이지. 그래서 n이 14다 하시면 되겠죠. 이걸 괜히 45라고 먼저 바꿔서 여기다가 720 나누기 45 하다가 실수하지 말고 어떤 연산이 더 쉬운지를 좀 보면서 공부합시다. 알겠죠? 별거 아닌 건데 답은 14가 되고 34번 완전 똑같은 얘기죠. 일부러 안 지우고 해볼게요. 봐봐. 자, 구조를 보자. 양 끝에 숫자가 있었대. 똑같죠? 가운데 숫자를 추가했대.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몇 개인지를 안 준 대신 여기선 13개라고 줬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문제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쫙 가서 x13을 구하자라고 한 거야. 근데 마이너스 4랑 40 사이에 x1, x2 이렇게 가서 x13번까지 있을 건데 우리는 요렇게가 이 순서대로 등차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합을 한번 구해보면은 2분의 13개 추가됐으니까 항이 15개가 되겠죠. 그 다음 첫 번째 항 마이너스 항, 마지막 항 40. 그치? 그러면 얘가 36이래. 그래서 15 곱하기 36, 2 약분하니까 18이 될 거야. 15 곱하기 18 해보시면
270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잘 생각해 봅시다. 이만큼 전체 합이 270인데 내가 요만큼만 알고 싶다라고 문제가 얘기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270에서 요렇게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그쵸? 정답은 234가 될 수밖에 없다. 답은 4번. 자, 35번입니다. 자, 수열 15랑 마이너스 19라는 숫자 사이에 숫자를 또 n개 추가했대요. 그랬더니 등차를 이루고 이번에는 그 가운데 거의 합을 싹 더했더니 32가 됩니다. 그쵸? 15가 있었고 A1, A2 n번째 그 다음 마이너스 19 이번에는 요렇게를 쭉 더한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32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역시나 우리는 전체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전체 합은 자 생각해봐. 요렇게만 더한 게 마이너스 32래. 거기다가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32에다가 15 더하고 마이너스 19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숫자를 싹 다 더한 건 36이 되겠네. 마이너스. 근데 이 마이너스 36이라는 숫자를 구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닐까? 이 전체적으로 2분의 항이 몇 개? n 플러스 2개. 두 숫자에다가 n개 추가됐으니까 n 더하기 2개지. 첫 번째 항 얼마? 15. 마지막 항 얼마? 마이너스 19.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래. 그지? 약분하면 마이너스 2래. 얘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6이니까 결과적으로는 n 플러스 2가 18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n은 16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근데 이거를 그냥 요렇게만 바로 더해보려고 하면은 2분의 한개수가 n개인데 요거랑 요거를 더한 합이 얼마일지 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거야. 물론 이 전체적으로 얘가 등차였기 때문에 양 끝에 것의 합이 요렇게 합이랑 같다.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요렇게 딱 바로 쓸 수도 있기는 해. 그러면 요렇게 나오겠지. 이게 두 번째 풀이야. 근데 만약에 본인이 얘랑 얘랑 더한 합이 얘랑 얘랑 더한 합이랑 같다는 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 그때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답은 16 나올 수밖에 없고. 자, 36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66.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이 276일 때 1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자, 이것도 제가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 텐데 첫 번째 풀이는 S6을 구하지. S6은 2분의 항개수 6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여섯 번째 항이죠. 그게 66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약분 치면 3. 그래서 첫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은 20이다. 괜찮지? 그 다음 S12, 12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항개수 12개 그 다음 첫 번째 항 A1 마지막 항 12번째 항 그랬더니 그게 276 약분해주면 여기 6이니까 그치? 이게 A1 더하기 A12가 뭐 46? 맞나요? 6 또 맨날 실수하는데 해봐야지. 맞지 그치? 46. 자, 그러면 요렇게를 알고 있을 때 18번째 항까지 합이 궁금한 거니까 2분의 18번째 항 첫 번째 항 더하기 18번째 항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란 얘기야. 그러면 요렇게가 9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9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18번째 항만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자. 우리 요렇게를 연립할 거거든? 아래에서 위를 뺄 거야. 아래에서 위를 뺄 거야. 그러면 A1이 지워져.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빼는 거랑 같잖아? 근데 넘버의 차이가 6이니까 이렇게 빼주면 6D가 생기지. 근데 그 6D가 너랑 빼서 24가 될 수밖에 없고 공차가 4라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얘를 알고 싶거든. 똑같이 A1 플러스 A18이라고 적을게. 그게 궁금하니까 잠깐만 네모라고 적을게. 그럼 똑같이 연립할 때 이렇게 두 개를 뺄 건데 잘 보면 아래에서 위를 뺄 때 이렇게 지워지고 6칸 차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역시나 6칸이니까 우리 A18 빼기 A12 그게 6B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얼마다? 네모 빼기 46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네모가 아니 공차 D가 4였으니까 결국에는 네모 빼기 46이 24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모가 7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70 정답은 630 여러분이 뭐 서술형 같은 걸 대비하거나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딱 요 틀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사실상 논리는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은 논리인데 이거를 살짝 그 숫자들 감각으로 좀 보자 이런 얘기거든. 여기에 A1부터 A6번까지 합이 있대. 그 다음에 A1부터 A6번, 그 다음 A7번, 이어서 12번까지 있대. 그 다음 A1부터 12번까지도 있고 13번, 14번에서 18번까지 있대. 이게 지금 문제가 준 요 합이 66, 요 합이 276, 요 합은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걸 제가 쭉 풀어 쓴 거죠. 그죠? 근데 잘 보면 얘가 66이잖아. 그리고 총 18개의 항이 있는데 18개의 항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보면은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씩. 그치? 그랬더니만 얘가 66이야. 맨 위에 써있는 거잖아. 그리고 얘랑 빼주면 생기는 차이가 210이니까 여기가 210이야. 여기가 210이야.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가 얼마인지만 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보라색 3줄 더한 합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 잘 생각해봐. 여기에 첫 번째는 7번째 합이에요. 요렇게 6D 커지죠. 그 다음도 6D 커지고 6D 커지고 6D 커지고 다 6D씩 커지는 거지. 근데 여기도 똑같아. 6D 커지고 다 6D씩 커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써있는 보라색의 숫자들 또한 등차일 수밖에 없다고. 요렇게 커져 있는 차이가 얘랑 빼는 거니까 134인 거지, 그지? 134? 144인가요? 144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차이 또한 144가 될 테니까 여기가 354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어차피 이렇게가 등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3개를 더한 합은 양 끝에 것의 합이 얘 2배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가운데 건 210이고 양 끝에 것의 합이 42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630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풀이를 전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7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이 58이래. 그 다음에 10번째 항까지 합이 235래. 괜찮죠? 이때 문제에서 A5번부터 A20번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 등차 합 배운 대로 써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대로 2분의 항개수 4개, 그 다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네 번째 항이죠 지금. 그게 58이다. 그 다음 여기서는 2분의 항개수 10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10번째 항이겠네. 그게 235였다. 됐지? 자 그래서 저 두 줄을 한번 다시 적어보니까 요렇게가 2가 되네. 그죠? 그럼 2 곱하기 얘가 58인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은 29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얘가 5네.
5를 약분시켜주면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235를 나누기 5 해보자. 5, 4, 20에 36이니까 47? 이렇게 써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토대로 우리가 똑같이 아래에서 위를 뺄 겁니다. 그러면 A1이 지워집니다. 얘랑 뺄 거니까 6칸 차이 납니다. 6칸 차이가 이렇게 뺀 거니까 18입니다. 그래서 한 칸당 공차는 3입니다. 괜찮죠? 자, 그때 이제 문제가 구하라고 한 것이 이제 A5부터 A20까지 구하자고 한 건데, 이거를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걸로 보면 조금 더 편할 거야. 그치? 생각해봐. 1부터 20까지가 쭉 있는데 1부터 4까지가 빼지면 5부터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치?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구하고 싶다. 그런 뜻이거든. 근데 이제 A 1, 2, 3, 4를 더한 합이 S4랑 같은 거니까 얘가 58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린 이제 얘만 잘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똑같아. 여기서 A1 플러스 A20을 구한다고 치면은 잘 생각해봐. 여기서 A1 플러스 A10이 47이니까 노란색과 파란색의 차이는 10D만큼 차이 날 거야. A1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네모에서 47을 뺀 게 10D랑 같으려면은 그게 30일 수밖에 없는 거네. 네모가 77이겠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를 구할 때 2분의 한개수는 20개겠고, 당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괄호에 들어가는 값이 77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770과 58을 빼서 정답은 얼마다? 710이다. 이렇게 쓰면 가장 깔끔할 겁니다. 자, 38번 갑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S11과 S7을 뺀 차이가 0, 그 다음 S6은 72일 때 뭐 A4를 구하자 그랬어. 이걸 뭐 함수로 해석하고 조금 더 어려운 이론들이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풀이부터 해볼게요. S11과 S7을 뺀 차이가 0일 거기 때문에 얘랑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면 뭐 그냥 정말로 11번과 7번을 빼서 0이라고 써도 되고.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은 얘는 1번부터 11번까지가 쭉 더해져 있는 거야. A1부터 A11번까지가. 근데 S7번은 1번부터 7번까지가 더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거 다 지워지고 남은 게 뭐일 거냐면은 A8번, 9번, 10번, 11번이겠죠. 그게 0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네. 자, 그리고 S6은 72라고 했으니까, 그치? 똑같이 갈게요. 2분의 한개수 6개. 첫 번째 항 더하기 6번째 항. 자, 얘가 72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약분하면 3이니까 얘가 24가 되겠죠. 첫 번째 항 더하기 6번째 항은 24였다. 됐지? 자, 이때 똑같아. 물론 이거를 얘를 A 플러스 5D, A 7D, A 8D, A 9D, A 10 다 되는데 한번 요거를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더하면 A8 더하기 A11은 A1 더하기 A 얼마나 같을까? 더하기 19니까 A18번과 똑같겠죠. 근데 A9번 더하기 A10번도 역시나 이렇게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렇게 4개를 더한 합이 0이란 얘기는 요렇게를 더한 합이 0이란 얘기야. 괜찮지? 그러면 얘가 0이라는 얘기는 결국 A1 플러스 A18의 값이 0이라는 얘기죠. 0,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빼봅시다. 여기서 얘를 빼주면 사라지고 여기서 얘를 빼주면 12가 될 거야. 12D.
익숙하지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24. 그래서 공차 D는 마이너스 2. 쉽잖아. 그럼 공차 D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았네. 그때 우리가 A 4번을 구하고 싶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얘를 A, 그 다음 이 친구를 뭐라고 써? A 플러스 5D? 이렇게 적을까? 자, 그러면 A 플러스 5D랑 더했더니 이게 24가 된다고 했으니 공차 D가 마이너스 2인 거 알았으면 결국 이 A가 34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가 17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 4번을 구할 때는 첫 번째 항에다가 3D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17에다가 6을 빼줘가지고 11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9번 갑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그 다음 S10과 절대값 S6이 60으로 같대요. 자, 39번에 있는 식 두 줄을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 첫 번째는 S 10번째 항과 절대값 S 6번과 60이 같다는 뜻인데, 그치? 한번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S6이 양수라고 해봐. 만약에. 그러면 S10과 S6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S6은 어떤 뜻이냐면은 A1번부터 A6번까지 합이야. 그 다음 S10은 여기까지 합이야. 요렇게 합이 60인데 요렇게 합도 60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 이 말에 의하면. 근데 공차가 양수가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있는 1, 9, 8, 9, 10번째 항들은 전부 요 놈들보다는 조금씩 클 거란 말이야. 공차가 양수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있는 값의 합이 0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얘가 60이고 전체가 60이란 얘기는 요렇게 합이 0이란 얘기인데 분명 얘네들은 얘보다 큰 것들이 모여있는 걸 거란 말이야. 근데 더 작은 것들의 합이 60인데 어떻게 더 큰 거 합이 0이냐고. 말이 안 된다 얘기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거고, 만약에 S6번의 값이 음수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때는 절대값 S10 마이너스 S6 그게 60이란 얘기잖아. 그럼 그때는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S10은 60인데 S6은 마이너스 60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열 번째 항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은 마이너스 60의 합이 나오는데 얘네들 전체 합은 60이다. 뭐 이런 얘기는 논리상 가능한 거지. 얘네들보다 큰 것이 모여 있었더니 양수가 생기면서 요 값이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일 거니까.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가 맞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식 두 개를 써보시면, 자, S10은요 2분의 항개수 10개, 그 다음 첫 번째 항 A1, 마지막 항 A10, 그것의 합이 60이다. 두 번째 S6는 2분의 항개수 6개, 첫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 그것의 합이 마이너스 60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정리해보면 A1 플러스 A 10번째 항은 이렇게 약분한 게 6이고 올려주면 12가 되겠고, 그 다음 A1 플러스 A6는 약분한 게 마이너스 12 올려서 마이너스 20이 되겠다. 자, 그래주면 결국에는 이 두 개를 잘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역시나 이렇게 싹 뺍시다. 뺐더니 생기는 거 넘버링 차이 4, 4D가 32다, 공차는 8이다. 괜찮죠? 공차가 8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A8번을 구하면 끝납니다. 요 식은 A 플러스 9B 그게 12. 그래서 이 A에다가 72를 더했더니 12가 되는 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30인 거네. 그러면 A8번은 A에다가 7D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0 더하기 56 해서 정답을 26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40번 갈게요. 자,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차는 2분의 1이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거를 S2, Sn 플러스 2, 그 다음 Sen까지를 했더니 저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고 합니다. 40번에서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차는 2분의 1이니까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네. S2와 Sn 플러스 2와 Sen이 이렇게를 등차를 이룬대. 그치? 자, 그러면 가운데 것의 2배는 양 끝의 것의 합과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식 그 합식에다가 넣어봅시다. 자, 2 곱하기 2분의 한 개수는 n 더하기 2개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얼마? a1 마지막 항은 얼마?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 자, 그것이 2분의 한 개수는 2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a2 그 다음 얘는 2분의 한 개수는 2n개 그치? 그 다음에 a1 플러스 a2n 이렇게 써있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는 것 같지만 이제 이 식을 조금만 잘 정리하면 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첫 번째 항과 공차를 다 이미 알고 있거든. 자, 여기 2강 2 지워주시고 여기서도 2강 2 지워주시고 여기서도 2강 2를 지워주시면 됐죠? 자, 남는 게 있을 텐데 자, 먼저 좌변부터 써볼게. 좌변은 n 플러스 2에다가 요거야 요거. 근데 A에 n 더하기 2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인데 지금 요 항의 번호에다가 1 빼는 거니까 n 플러스 1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야 공차가 그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분의 1이래. 그러면 2분의 1n 더하기 2분의 1일 거 아니야. 요 자리에 2분의 1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요 값이 초록색이야. 거기다가 똑같이 A1 1 또 더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5 플러스 2분의 1n 이렇게 써있겠죠. 자, 그리고 요 가운데 값은 얘랑 얘랑 더하는 거야. 근데 이건 쉽잖아.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얼마겠어? 공차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겠죠. 그러면 가운데 자리에 들어가는 건 그냥 2분의 5라고 쓰면 되고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n 곱하기 자, 얘랑 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A1은 똑같이 1이고요. 그 다음에 A 2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항의 번호에다가 1 뺀 거만큼 그 다음 공차 이거니까 여기다가 1 적어주고 여기는 2분의 1 들어가 준대. 그러면 2분의 1과 2n 곱하니까 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있겠지. 그러면 요만큼에다가 1을 또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2분의 3 플러스 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양변에 2배 할게요. 양변에 2배 해서 좌변에다가는 초록색을 2배 한 걸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변은 2배 해서 여기 주황색을 2배 한 걸로 바꾸시면 되겠죠. 여기가 그럼 3 플러스 2n 자, 이렇게 해놓고 전개합시다.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0 그 다음 여기는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 괜찮지? 자, 넘어오시면 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5가 0이라서 자연수 n값은 5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은 안 되니까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0번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4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공부합시다.